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이제 소단원 사실 두 번째 단원이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다항식의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산을 좀 배운 거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눗셈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나눗셈은 직접 나누는 방법과 간접으로 나누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나눗셈 하고 나면 못과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럼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요? 검산식 세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검산식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항등식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좀 배우려고,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을 배우는 거고요.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거기 이제 소단원이 써져 있는 데다가 여기다 항등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등식을 먼저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등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배워요. 하나는 이미 배웠어. 뭘 배웠냐면은 방정식이에요. 등식이 뭐예요? 등식. 뭘 등식이라고 할까? 그렇지. 등호가 있어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호를 나타내서 사용하는 방정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 두 개,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더라.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방정식 x값 구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항등식은 뭐냐면은 미지수에 뭘 넣던지 간에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시 항등식은, 자, 미지수의 값에 무엇을 대입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다. 2x-1이랑 4x-1 이게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미지수 x에다가 뭘 넣던지 간에 얘는 항상 성립하죠. 사실 얘를 2배 한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런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사람들은 요게 항등식인데, 한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배우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정의는 뭐더라?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다. 그게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 얘기를 꼭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항등식임을 알려주는 문구가 있어. 언제 항등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하면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 용어는 알려주는 용어예요.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얘는 크게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은 모든 x. 그 모든 x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 미지수에 관계없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용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임의의 x에 대하여. 그 뒤에 말은 이제 생략할게요. 성립하는 등식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임의에는 뭐냐면은 수학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에 임의는 모든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임의는 모든과 같기 때문에 얘도 항등식임을 알려주는 용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예시가 저기 2x-1, 저게 항등식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4x-2.
x에다가 여기에 뭐, 그렇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미안해요. 자, 항등식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다시 바꿀게요, 요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냥 써버렸는데, 여기 그냥 2배에서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2배에서 같아야 되는 게 아니죠. x에 대입하든 간에, 어떤 예시를 해줄까요? 잠깐만요. 예를 들은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든 게, 잘못 썼어요. 다시 쓸게요. 이걸 이렇게 쓸게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썼지? 여기에 2배에 이렇게 쓸게요. 미안해요. 요거. 이렇게 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의 예시는 사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2로 묶어낸 건데 또는 전개하는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x의 값에 관계없이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용어는 뭐가 있냐면은 x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요건데 마찬가지 세 번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뭐에 관계없이. 그리고 미지수가 꼭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x, y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어떤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아예 그냥 뭐냐면은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아예 문제에서 항등식이란 말을 주어줘요. 뭐 요거는 잘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용어 요런 네 가지의 힌트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는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x에 관계없이 또는 무엇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인 걸 찾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칸을 바꿔서 쓰시면 돼요. 칸을 바꿔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봅시다. 넓게 쓰시면 돼요. 자, 항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은 얘네들을 미지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한 것만 좀 몇 개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ax 플러스 b가 0인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써져 있을 거냐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은 자, x에 관계없이야. 그러면 a가 0 그리고 b도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찾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도 있냐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마찬가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임의의 x 또는 모든 x 또는 x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을 때 얘네들은 또 결론이 a, b, c를 다 0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ax 플러스 b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같다. 이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랑 a 프라임이랑 같고 b랑 b 프라임이랑 같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다 그래서 얘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해갖고 세 번째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미정계수법은 뭘 활용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항등식인 것을 먼저 활용을 하고 항등식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용할 거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을 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눈으로 보고 찾으려고 하는 거야. 개수끼리 같은 값을 가지면 되는구나. 왜? 성질에서 아까 세 번째에 있는 거. 같은 개수끼리 1차의 개수는 1차끼리, 상수 개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같을 수 있음을 활용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미정계수를 찾으려고 할 때 뭐가 더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랑 내가 생각했을 때 개수비교법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전개해서 비교해 보면 되는 거고,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x에 적당히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얘네들 가지고 이제 예시 하나만 쓸게요.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a0, a1x, a2x제곱, a6x의 6제곱. 자,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세제곱해서 전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을 거냐면은 문제에 이런 말 써져 있을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또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구나. 그럼 쟤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개수 얘네들을 다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개하면 당연히 찾을 수 있죠. 문제 1번. 뭘 찾을 거냐면은 A0, A1, A2 개수들만 이렇게 더하고 싶어.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A0만 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찾는 거라고요. 세 번째,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그 다음 플러스 A6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도록. 자, 찾는 방법은 자, A0부터 얘네들은 뭐냐면 모든 개수들의 합이네. 얘를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다가 1 대입하면은 1세제곱은 그러면 A0 플러스 A1 플러스에서 A6까지. 그래서 여기 원하는 정답은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숫자를 너무 심심하게 썼네요. 자, 그 다음에 A0을 구하래. A0만 남으려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 우변 다 대입하니까 좌변은 1의 세제곱도, 그 다음에 여기는 A0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정답도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 건 여러분이 추측해서 찾는 거죠? X에다 뭐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의 세제곱이 A0 마이너스 A1 이렇게 해서 A6까지 합이 나와서 답은 2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항등식에서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활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죠. 변형해서 찾는 거예요. 네 번째도 해볼까요? 그러면 A0, A2, A4, A6 이렇게 짝수번째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번째만을 구하고 싶으면은 자, 얘네들 갖고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A0부터 A6까지 합. 그 다음 얘네는 뿔마로 나오는데 더해버리면
더해버리면 돼요. 이 값은 1이었고 이 값은 27이었거든요. 더하면 A0도 2개, A2도 2개, A1은 사라지죠. A4도 2개, A6도 2개만 남고 28을 알아요. 따라서 답은 뭐 14다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더한 거야? 1번과 3번을 더한 거야. 1번 플러스 3번을 해서 요 식을 만들어낸 거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더라. 이게 많이 변형돼요. 실제로 운전고 시험 문제 그때 한번 풀어봤을 텐데 기억날까요? 우리 무료특강 때 이거 했었는데 이런 거. 뭐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니까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그래서 결론을 쓸까요? 결론 x의 적당한 수 대입. 이렇게 해서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항등식에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좀 더 가볼게요. 이제 4칸 있죠, 그거. 여기를 지우고. 자, 그 다음.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검산식을 이제 항등식으로 바꾼다 그랬었잖아요. 요거예요, 이제. 자, 문제에서 요런 거야. fx를 뭘로 나눌까? 다항식 px로 나누면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rx예요. 그럼 얘는 다 뭐냐면은 요것도 다항식이에요. 그럼 x에 대한 식들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검산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거예요. px 곱하기 qx 플러스 rx예요. 이거 우리 전개해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게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결론 요것도 앞으로는 자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뭘 세우는 거냐면 위에 있는 항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항등식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여기에 결론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운 내용은 항등식에 관련된 얘기만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만 좀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